결혼 생활 15년 나는 우리가 꽤 단단한 성을 쌓았다고 믿었다. 토끼 같은 두 아이와 성실한 남편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던 나.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고 한밤중에 울리는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뒤집는 그를 목격한 순간 나의 견고했던 성은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울며 불며 매달렸다. 잠깐의 실수였다고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내 발밑에서 빌었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결국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눈에 밝혔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가는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뺏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래,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입으로는 알겠어, 믿을게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불신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나는 탐정이 된 것처럼 그의 동선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지금 정말 회사에 있는 걸까? 거래처 미팅이라는 게 혹시 그 여자를 만나러 간 핑계는 아닐까? 오후 4시 남편에게서 메시지 답장이 조금만 늦게 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 엎어놓은 남편의 휴대폰이 징하고 울리면 나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은 김 부장님이야 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통화 목록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확인하고 안도하는 내 자신이 비참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감시의 시작이었다. 나의 불안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는 그가 씻는 사이에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았다. 조수석에 누가 타지는 않았는지 그가 들른 곳이 어디인지 샅샅이 뒤졌다. 지갑 속 영수증을 체크하고 카드 명세서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꼼꼼히 살폈다. 이런 내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스스로가 괴물처럼 느껴져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땜질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유리 조각이 박힌 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고통스럽고 불안했다. 남편이 웃으면 가증스러워 보였고 피곤해하면 딴짓하느라 그런 건가 싶어 의심부터 들었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는 집착과 관계만이 남았다. 처음에는 죄인처럼 굴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의 의심과 확인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짜증을 냈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어느 날 내가 또다시 그의 휴대폰을 보려다 들켰을 때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숨 막혀서 정말 못 살겠네. 그는 나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원죄는 잊은 채 나를 의부중 환자로 몰아갔다.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 애들이랑 놀아주고. 근데 당신은 왜 변하질 않아?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그의 적반하장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데 나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의 배신 때문인데 그는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는 쇼윈도 부부처럼 연기했다. 주말이면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고 외식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집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각방을 쓴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늦어질 때마다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기분을 맛봐야 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말한다. 당신 그 의심병 못 고치면 나도 못 살아. 이럴 거면 차라리 갈라서자. 바람 피운 놈이 이혼을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그 말을 듣고도 당장 그래 갈라서 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나의 처지였다.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또다시 입술을 깨물며 침묵해야 했다. 오늘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다.
시계 바늘은 12시를 향해 가고 있지만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다. 내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수만 가지의 상상이 펼쳐진다. 다시 그 여자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술을 마시는 걸까? 아니, 차라리 마음이 떠난 거라면 솔직하게 말이라도 해주지. 나도 안다. 이 지옥을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내가 그를 완벽하게 믿어주거나 아니면 그를 내 인생에서 도려내거나. 하지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믿음은 채워지지 않고 그를 도려내기엔 내 살점이 너무 많이 뜯겨나갈 것 같아 두렵다. 과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돌아갈 곳이 있기는 했던 걸까?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시한부 선고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낭떠러지 끝에서 남편의 손을 놓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을 위해 참으려고 했던 나의 인내가 오히려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43세의 나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기만 하다.